그렇죠? 행복하다라는 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을 먼저 규정을 해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줄 수 있으실 텐데 다른 것 빼고 딱 하나만, 비법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행복에는 비법이 없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한 활동들이 행복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른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이런 질문하고 같겠죠.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단일 행동으로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역시 일사분면에 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많이 주는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빛나고 있는, 별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행을 조금 더 자주 가십시오. 여행을 가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행복감을 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뭔가로부터 좀 떨어져 보는 거는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배우자가 친정에 가거나 출장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줘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왜냐하면 약간 벗어나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이 이렇게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에도 유리하지만, 사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경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시간을 가져와야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재미와 의미가 둘 다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3, 4분면에 있는 거겠죠. 재미도 그닥 강하지 않고 의미도 별로 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활동이, 여러분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TV를 보는 겁니다. TV는 가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TV가 절대 고통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방송 나갈 텐데 TV는 되게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을 때 행복감은 운동하고 있을 때 행복감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뭘 나타내냐면 그런 일을 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동그라미의 크기가 운동의 동그라미보다 몇 배 커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V를 전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또 여기 보시면 SNS 하는 거라든지 문자 하는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떼와서 여행하거나 운동하는 시간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행복은 철저하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시간 관리. 우리가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 관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행복 관리라는 거죠. 내 시간을 잘 분배해서 행복감을 별로 주지 않는 일들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행복감을 많이 주는 시간들에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일상을 잘 설계하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여행이 왜 이렇게 강한 행복감을 주느냐? 벗어나는 경험도 있고요,
또 행복감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경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여행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유는 최근에 학자들이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감이 늘어나는 거냐 이 질문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행복에 유리한 거냐라는 쪽으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 책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거냐, 존재라는 걸 경험하는 인간이 될 거냐. 근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소유물을 사는 소비를 할 거냐, 소유물을 산다는 건 이렇습니다. 옷을 사게 되면 옷이라는 소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을 보면 이렇게 소유물이 생기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료로 듣고 계시지만 만일 여기에 참가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런 강의는 소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유물을 샀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은 경험을 샀을 때 행복감에 비해서 강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위한 소비가 행복감이 강하고 오래 가는 이유가 뭐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사신 옷을 놓고 잠깐은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샀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옷은 인생을 못 바꿉니다. 어떤 옷도 사실은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옷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빈번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가 돈의 문제인데요.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해결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대안이 뭐냐? 돈으로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력서를 레주메라고도 하고요. 조금 고급스럽게는 커리큘럼 비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줄여서 CV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력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경험의 소위 CV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의 이력서가 풍성합니다. 이런 걸 경험해봤고 이런 걸 체험해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의 이력서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행복은 우리 경험의 CV의 길이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야깃거리를 만드는데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행복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려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너 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데 써라. 소유물을 늘리는 데 돈을 쓰지 말고 너의 경험을 늘리는 데 돈을 써라. 이것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가르침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